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본인만의 건강법으로 고혈압을 극복했다는 김순애 씨. 나이 28살, 큰아이 임신했었을 말기 때 생긴 임신 중독증 고혈압이 시작된 거고요. 한 10년 이상 계속 힘들게 아프고 버겁고 고생하다가 체중 감량으로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 감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체중을 감량한 첫 번째 비법. 따로 운동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데요. 꽃나무 가꾸기, 텃밭 가꾸기, 산책, 계단 오르기 등이 다 합하면 남들보다 3배 정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식습관입니다. 반찬은 상다리 부러질 듯 푸짐하지만 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부가 있네요. 체중 감량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 급한 일이기 때문에 밥을 줄이는 대신 제가 꼭 밥을 먹고 싶을 때는 두부 3분의 1모나 양배추 삶은 거 5입 정도예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저탄수화물 식사로 든든하게 먹고 그 외에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며 수분 보충을 한다고요. 이렇게 생활 습관만 바꾸고 58kg에서 10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순애 씨. 예전엔 고혈압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이제는 가끔씩만 약을 먹으면 될 정도로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저만의 건강법으로 고혈압이 낮아지고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여러 가지로 마음과 몸이 가볍게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뿌듯합니다. 네,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대체 뭘 자시고 저렇게 살을 빼셨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식단을 좀 가지고 와봐서 여기 예시로 차려놨는데 사실 이게 말이 식단이지 그냥 장바구니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마트에서 사온 거. 컴백을 앞둔 연예인 식단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드시는 건지. 채소에다가 두부에다가 그냥 방울토마토에 오이 이 정도. 이렇게 드세요? 네. 네, 평소에 그렇게 잘 먹습니다. 사실은 TV 덕분인데요. 그 연예인 식단을 훔쳐서 컨닝한 것을 저의 일상으로 옮겨놓은 것이 체중 감량에 성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밥은 안 드세요? 아예? 밥은 그래도 정말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 조금씩 먹게 되면 일주일에 한두 공기 정도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밥 대신 두부나 양배추가 주식으로 나머지 반찬 그리고 이제 수분 보충을 제가 좀 습관적으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과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과일이 저에게 큰 아주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유, 뭐 탄수화물을 확 줄이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사람이 밥심으로 살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저는 왜 슬퍼질까?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딱 그 고비가 왔을 때. 그때는 막 어떻게 기운 하셨어요? 빠질 것 같은데. 네, 배고플 때. 그때는 먹습니다. 뭘 드세요? 그때는 저는 친구를 만났을 때나 대소사 일이 있을 때 전혀 제가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고 못 느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저의 그 목표했던 그런 식단으로 집에서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본인이 만족을 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하니까 더없이 기쁜데 네.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우리 전문가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OX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짜잔! 오상희 교수님 O 또는 X, 한기정 박사님 X, 윤수영 교수님 O, 전문가들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갈피를 못 잡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방법을 우리들 모두 따라해도 되는 방법일까요? OX로 표현해 주세요. OX. 하나, 둘, 셋. O일까, X일까? 이건 생일이 됐어요. 따라하면 안 된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오 교수님부터 확인해 볼게요. 따라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살을 빼고 나서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을 반드시 빼셔야 되는데 문제는 탄수화물입니다. 지금 탄수화물을 줄여서 살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보면은 영양
드시고 있는 전체가 칼로리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시는 거고요. 네. 탄수화물을 또 너무 안 드셨을 때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탄수화물을 하루에 50% 정도 드시는 분들이 제일 오래 산대요. 그다음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너무 잘하셨고 칼로리도 잘 줄이셨는데 영양 균형만 좀 찾아주시면 너무 완벽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탄수화물 하면 이게 살찐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맞아. 생각하면 안 되나요? 당도 오르고 막. 네. 네. 당이 확 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당과의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그 예.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할 경우 너무 제한할 경우 오히려 근육이 빠져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근육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는 요요 현상을 겪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뭐가 있겠어요. 뇌가 있고 심장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탄수화물에서 이게 분해된 포도당이 아니면은 그 영양소를 거의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데 영양소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 건강도 중요하고 심장 건강도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거기 탄수화물 균형만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은 100% 만점 드리고 싶어요.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걸로 적절량 좀 드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요 사실 이 밥상을 보고 나서 한규정 박사님만큼은 오를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농산물, 다 우리 농산물입니다. 박사님 농산물에 대해서 또 애착이 있으신데 왜 X를 드셨어요? 농산물은 당연히 오를 들어주지만 네. 이제 이분의 식단을 봤을 때는 수분 섭취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대신에 그냥 과일로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신체는 70%가 수분이죠. 그래서 네. 혈액, 림프액, 뇌 척수액 이런 것들이 다 수분으로 돼 있는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년 이후에 만성 탈수증 환자가 5명 중에 4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자각을 못할 뿐이지 심각한 탈수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병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인데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WT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물 섭취량이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평균 960 정도를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밖에 드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물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직은 약간은 젊은 측에 속할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조금 있을수록 건조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노화 현상의 기본이 수분이 부족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면 우리가 수분을 섭취했을 때 혈액으로 가고 그것들이 여러 장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게는 30초부터 20분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노화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 부족해서 노화가 오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 김순희 어머님 아까 사례를 보니까 뭐 과일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드시는 것 같고 배고플 때는 저는 커피도 드신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오이도 많이 드시던데. 그렇죠. 우리가 물 대신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있고요. 오히려 이뇨작용 때문에 체액의 수분을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곡물차, 현미, 보리차, 메밀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카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돼지 감자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옥수수 혐차, 피토스테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냥 먹고 있는 수분도 체외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다거나 할 때 그런 차를 마셔주면 효과가 있는데 내가 물 대신에 나는 차를 이렇게 마신다 할 때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돼지감자차 같은 걸 드시면 그거는 물 보충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네, 그리고 과일도 내가 먹어서 물 보충이 되는 과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일도 있는데 단맛이 많은 과일들은 실은 당 성분의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보다는 아삭거리는 채소, 오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콜라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드셔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윤승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량을 많이 늘려서 그 활동량이 늘면서 체중 주는 건 저는 박수.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제가 체질량 분석한 표를 요청드렸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체중은 굉장히 낮으세요. 체중은 낮은데
문제는 체 근육량이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골격근량이 굉장히 유난히 적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지방량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근육량이 너무 적은 게 문제고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젊으시니까 근육량 일상생활하기에 충분히 많은데 지금 근육량을 늘리지 않으시면 앞으로 연세가 더 드셨을 때 70, 80이 되었을 때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관절의 통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노동하고 운동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텃밭 가꾸기라든가 정원 가꾸기는 노동에 가까워요. 그건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합니다. 쪼그려 앉아서 같은 손을 계속 쓰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가 손가락 관절염, 무릎, 허리에 이제 이상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더하기 운동,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아까 화단도 가꾸시고 하셨지만 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금상첨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윤수경 교수님. 네, 같이 나오세요. 네. 이제 지금처럼 일상생활 하시면서 한두 가지 운동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번 써보실까요? 저랑 같이 운동해보게. 나이가 젊으시니까 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런지라는 동작이 있고요. 제가 런지를 해볼게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런지 이렇게 하는 게 런지거든요. 런지. 네, 런지. 이제 런지 한 자세에서 발을 들어서 킥을 하는 겁니다. 올리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쓰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킥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뒤로 가고. 요거를 근력 운동처럼 하려면 천천히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천천히요? 빨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런지 하시고 그다음에 킥을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 올라가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오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해보실래요? 런지 하시고 킥.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하체의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근력 운동을 키우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는 한 번 할 때 한쪽 다리 5번, 한쪽 다리 5번, 10번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세트 하시면 근육량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력도 관리하시고 운동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배워봤는데 우리 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됐다거나 뭔가 더 교수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저는 일상에서 잠을 좀 적게 자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항상 그 생활의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잠을 한 5시간 남짓하게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제 연령에 조금 어떤 마이너스 요건이 되는 건지 그게 좀 항상 궁금했었어요. 5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너무 적지 않아요? 네,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게. 많이 안 좋아요. 아까 혈압 조절을 살을 빼서 좋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잠을 못 자면 혈압이 더 나빠지죠. 현대인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 때문에 오늘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을 멋있게 빼셨는데 오히려 수면 시간이 5시간 정도 되면 다시 살이 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빛 빨리 쬐시고요. 그다음 지금 하듯이 한 10분, 20분 이상 쬐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많이 봐서 블루라이트 이런 거 켜지 마시고 그 안에서 생활하시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